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표결이 있어서 방금 그 확인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상대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1988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부재 상태가 벌어지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결이 175명, 가결이 118명, 57명 사이가 나오고 기권 2명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코멘트 하자면 이균용 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아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고르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습니까? 대법원 판사에는 주식 문제, 재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가 걸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이걸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묻고자요. 자기가 얼마나 친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균용 판사가 크게 범법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삼을 만한 문제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을 뽑으세요. 그걸 못 뽑을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은 폐업해야 하는 거야. 대법원장의 최소한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운영할 자격이 없는 정치적 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코멘트하고, 오늘 제가 큰 제목으로 걸었던, 제 운명을 걸렸던 세 사람 중 하나, 정광훈 목사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이겼습니다 하는 구호에 계속 이겨요. 그 양반 계속 이기는데, 그래서 지는 것도 계속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200석 국회의원 당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뜻은 좋지요. 물론 국민의힘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과연 그 200석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 좀 아직 애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지소미아하고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의 긴밀한 대화 이런 접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화두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본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본론치고는 시작이 아직도 좀 미미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질의 핵심에 들어가서 자사저희도 뭐든 자시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중간 코멘트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DJ로 다시 돌아갑니다. DJ는 제가 그분이 그때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을 때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타임 매거진, 뉴스위키의 스토믹 홈커밍과 아주 굉장한 귀국 해가지고 대단한 탑 뉴스로 나왔어요. 표지 인물로 나오고. 그게 85년인가요? 그래가지고 신민당의 그 이민우 돌풍을 벌여가지고 신민당이 야당으로서 굳건한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여권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권을 그때도 좀 신청해 보려고 트라이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의 하원 의원 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김대중의 수호대장 비슷하게 귀국선을 같이 타게 만드는데 미력이라면 제가 힘을 좀 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발표한 후에야 드디어 제가 여권을 받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총영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주필, 그 여권 신청 한번 해보지 그러시오. 그러면 그 여권 맨날 해봤자 안 내주는데 당신들 왜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내봐. 그러더니 당시에 뉴욕 총영사원 영사에 제 대학 동기동창도 거기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여권 서류를 들고 직원을 총영사원에 보냈는데 1시간 만에 여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15년 몇 개월 만에 무국적자 신세를 벗고 그때 이제 전두환 이가 꽉 장악하고 있었을 때니까 무시무시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뭐 죽이 되면 밥이라도 부닥치고 간다. 그래서 고해 87년 10월에 많은 동지들의 환송과 격려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아슬아슬한 그런 기분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15년 몇 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가서 한두 번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밤늦게 한 10시, 10시 반쯤 도착했는데 한 20, 30명의 이제 친지나 아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 것은 내 대학 1년 선배인 한화갑 선배가 밤늦게 뭐 동교동 쪽에 이제 통보를 받고 이제 동교동 대표로 나왔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대학 동기인 이명현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하고 대학 동기고 공군사관학교 교관을 같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어떻게 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김포공항에 나와서 까라마주포의 죄와벌인가 뭐 어디 그 소설에는 알료샤가 한 것처럼 제가 그 김포공항 그 바닥에다 엎드려서 입 맞췄습니다. 하느님, 부정한 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가 삶은 덤입니다. 덤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동안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김영옥 회오록이라고 알려진 혁명과 우상이라는 책 5부작을 아주 시끄럽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금서가 됐지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헤아려 보니까 제 조카들이 헤아려 보니까 23개의 잡지에 박사월 돌아왔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제 필명이 박사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교동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당시에 그 권노갑 선배가 어디서 듣고 와서 아니 전두환 중앙정보부가 김경재에게 가만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해서 데려가서 보링을 한번 시키겠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중앙정보부에 가서 보링을 하는 건 거꾸로 매달리고 옛날 그 십몇 년 전에 했던 짓거리를 또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DJ가 아 그래?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자네 우리 집에서 살게. 그래서 제가 동교동에서 입주하는 특보가 됐어요. 입주 특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군 중에 직군이죠. 아침 저녁으로 파자마 입고 같이 만나고 그래서 앞으로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인간적으로 그 양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제 생애 중요한 선배고 동반자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겪는 어떤 그 오해를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그 양반이 많이 뭘 잘못하고 비판을 당하면 제가 비판을 당한 것처럼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88년에 대통령 선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아마 네 사람이 나왔죠. 근데 네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사자필승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실을 갈라서 하면 김대중은 호남표를 중심으로 이길 수 있다. 나머지는 갈라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특보를 8명을 만들었어요. 8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동환 박사, 박영숙 총재, 이문영 고려대 교수, 안병무 한신대 교수, 최운상 하버드대 출신 박사, 그리고 누굽니까? 이동진 박사,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미국 오하이오 어디에서 박사, 제 선배되는 분이고, 그리고 저하고 유종군 박사라고 이렇게 8명이 특보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총재가 이 특보단에 굉장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한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유종군 박사, 저보다 좀 한두 살 아래입니다. 이제 가장 연기했을 때, 꼬마하고 늦게 조인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특보단 간사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소집 이런 연락을 했는데, 이 아무리 해도 사자 필승론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토론을 여러 번 벌인 결과, YS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내걸었던 구호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노태우 시대 5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아니면 김영삼 중에 하나 해야지. 이거 갈라지면 저 사람들의 분열 공작이다 하는 게 제 확실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전부 설득했어요. 뭐 문동환 박사부터 쫙 설득을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DJ한테 아침에 나가는데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희들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조건이 하나 있네. 무슨 조건입니까? 전원이 찬성하면 내가 받겠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해. 어떻게 전원이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설득한 이제 경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전원 찬성하면 저희 말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교동 지하실에서 8인 회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정세 이런 거 다 밝은 사람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김대중 후보 하나 붙여가지고는 좀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김영삼에게 정권이 돌아가도 그걸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고난을 겪는 그 강도와 그 밀도에 비해서는 김대중이 김영삼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국제적 명성도 훨씬 높아. 그러나 김영삼은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때 뭐 김상현 의원 하나인가 둘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냥 내와가 문을 차고 난리가 났어요. 니들 거기서 무슨 역적 모의 하느냐고. 그저 동교동의 그 지하실 그 문이 거의 부서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앞장서 문 차고 했던 사람이 김옥두입니다. 김옥두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그랬죠. 뭐 행동대장 하는 사람. 막 여기서 무슨 역작질을 하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근데 아무튼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회의를 끌어냈는데 딱 문제 하나가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바꿔졌어. 그래서 나는 기재가 이 양반에게 무슨 어사인먼트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양반이 이동진 박사라는 분인데 제 정치학과 6년 선배야. 평소에는 제 학을 그냥 죽이 짝짝 맞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거야.
사자 필승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이문영 씨가 또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또 설득이 됐어. 근데 이문영 씨가 안 된다 이거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가지고 표를 조작하고 어쩌고 그런 문제가 돼서 김대중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피로 싸워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교수는 앞장서 피 흘리고 할 자신이 난 자신 있다 이거 목숨을 걸겠다는 거야. 와, 끝내 이제 이동준이가 접어들고 그러니까 이문영 씨가 또 난리 법석을 쳐요. 또 오후에 한 4시 5시경에 DJ가 들어왔어요 집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대본에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글을 썼죠. 그거 딱 보더니 7대1이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러니까 YS하고 통합하는 계획은 그 한 명 이문영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뭘 했느냐면 그날이 다음 날 그리고 오늘로 하면 내일 모레 선거날이야. 근데 그때 상도동에는 김도경 의원이 비서실 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택 의원하고 저하고 뭐 해서 YS 할 뻔하다가 비서 할 뻔하다가 그만뒀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아마 YS가 그 다음에 제 대신에 김동경 의원을 선발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원만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물리계에서는 저는 또래는 비슷한데 저번은 학년이 하나 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박이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도경이한테 야 아무래도 이것을 보태야 되겠는데 보태야 되겠는 방법이 없다.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 YS 언제 들어오냐. 오늘 저녁에 수안보 호텔에서 있다가 오늘 저녁 9시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자네가 꼭 좀 붙들고 있어라. 뭐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DJ 모시고 거기 가서談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도경 씨는 대충 제 의견을 알아요. 그때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 DJ를 모시고 상동에는 딱 가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도 당신보다 몇 살 한두 살 많고 뭐 국내외 문제나 이런 문제나 등등해서 사실은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이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양보하겠소. 양보하는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 나에게 조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그러니까 정부와 당을 맡겨달라는 거죠. 당신은 대통령 하면 되니까. 대통령 2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YS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받을 텐데 처음에 YS 때 가서 당신이 다 양보하면 나는 대통령만 하고 나머지가 전부 당신이 다 하겠어. 그러니까 YS가 반대할 거란 말이야. 오히려 김선배가 그러시오. 그때 그거 받아버립시다. 이것이 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밤새우다가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상도동에 출입 기자들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둘이 손주고 우리 다니라 했다. 그럼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YS와 DA 다니라고 했어요. 그 감동이 내일 하루 종일 전국을 휩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노태우와 전두환 등등이 무슨 작전을 뭐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김병재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니까 또 이동진이라는 그 분이 또 나중에 나갔다가 잠시 들어와가지고 왜 네가 뭐길래 네가 역적질을 하느냐고 막 김목도랑 막 들으면 공격을 막 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제가 인민재판을 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DJ가 니들 왜 나 앞에서 과잉중성하냐? 나는 김경재 여기다 놔둔 거 김경재가 자유롭게 사색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나를 보좌하라는 것이지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는 건데 니들이 뭘로 나한테 과잉중성을 하냐. DJ가 또 그런 건 잘합니다.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몇 달 잠을 자고 지냈는데 영 입지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사가고 선생님 제가 좀 나갑니다 하고 몇 달 만에 DJ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권노갑 선배가 어디서 듣고 와서 김경재를 납치해버린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김고명이라는 사람이 그 택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택시 간판 떼버리고 저를 전용 운전수로 하고 거기에 이제 그 후에 뭐 광주시의 시의장도 하고 하는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걔들이 3명이 항상 저를 바디가드를 하고 다녔습니다. 응? 운전수 있고 앞에 타고 뒤에 둘이 타고 그러니까 4명하고 5명이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지나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러나가겠습니다. 물러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사당동 누나 집으로 가야 되고 그때는 뭐 아파트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영자기가 제학 동기 동창입니다. 또 공군사관에서 교관도 같이 하고 야, 니 어디 가냐? 그래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도 이영작 박사는 이호 여사의 오빠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가솔에 가까운 가솔이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길 건너편에 그 사우나 밤에 잠자고 하는 사우나 있죠. 거기 둘이가 이제 그날 또 뭐 텅텅 비어 사우나가 그뭐 100여 명씩 들어갔는데 텅텅 비고 우리 둘이가 그 행동그래 앉아서 밤새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이영작 박사도 제 뜻하고 같아요. 같은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거 니 참 용기 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 미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J가 전화하고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선거 끝나니까 선거는 정치는 하는 거 실패하면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 빨리 와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 얘기인지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평화민주당을 만드는 건데 뭐 평화민주당 이름은 제가 꼭 만든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김대중 총재의 글 그리고 인터뷰 등등을 해가지고 영어로 만든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영하던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만든 책 중에 유일한 영어 책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여러 동지들 동원해가지고 섹션을 나누어서 번역하고 그걸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스미스 칼리지 졸업한 유명한 어떤 그 여자 편집자를 동원해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싹 글을 일권 내가 고쳐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그러니까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Changing for Peace and Democracy예요. 근데 그 앞에 changing만 빼가 the party for peace and democracy. 그게 평화민주당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만드는 데는 당시에 그 글을 번역하는데 크게 조인했던 임병규 박사가 그 이름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임병규 이름도 들어가지고 평화민주당 이름을 만드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가변에 제가 탁 나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약간의 미디어의 지명도도 있고, 제가 좀 극적인 사람인데, 돌아온 망명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김영욱 회고의 박정희 정권을 들락날락했던 좀 경국지서라는 평을 받은 책의 작가, 뭐 이런 거,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개의 잡지에 제가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왔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 요새 유튜브에서 글 잘 쓰는 케네스 김이라고 있어요. 케네스 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친구도 그때 대학 3학년 때인가 저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저는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뭐 소설가 김승옥이니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당시에 강남 그 갑구의 위원장이 고 이중재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중재, 이 양반이 김대중하고 원수야.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중재 씨한테 지금 사무실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마침내 제 아내를 동원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중재 위원장 의원집에 찾아갔어요. 그 가니까 이중재 씨 부인이 어머나 닥터채 오랜만에 오고 제 아내를 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중재 씨 사모님이 아들 누굽니까 이종구 의원이 있죠. 이종구 의원이 한때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의 제 후배입니다. 거기 와서 공부를 할 때 그 애들 봐주느라고 필라델피아에 와서 몇 년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서재필 의료원 내과 과정을 제 집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환자야.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닥터체라고 샤이인데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의사니까 반갑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럽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남편이 이렇게 모처럼 나왔는데 뭐 이중재 선생님하고 김대중 선생하고 사이가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지들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남편이 처음으로 정치 뭐 한다고 나와서 저로서 내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그 업무, 그 지구당 업무 인수인계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똑똑한 분입니다. 옛날 해방 직후에 신화일보 기자로서 날리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보, 그거 해줘야 되는 거야. 하고, 뭐 이중재 씨를 막 거의 밀어붙이더라고. 그럼 우리는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끝끝내 저에게 그걸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그 사무실 업무 인수인계를 장기욱 변호사한테 줬어요. 서명파. 뭐 박찬종, 뭐 허경구, 장기욱 한때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기욱 변호사한테 줬어요. 장기욱이라는 사람은 뭐 이름난 천재 아닙니까?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법대 들어갔다는 사람. 그냥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나온다 폼을 잡는데 같은 민주당, 야당, 같은 평화민주당 멤버를 가지고 잘라서 가는 거야. 잘라서 가서 제가 그때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했는데 장기욱 표와 김경재 표가 모아졌으면 제가 그때 이길 수 있었어요. 당시에 당선한 양반이 황병태인데 24,400 몇 표를 받았는데 제가 16,000표, 장기욱이가 11,000표, 보태면 27,966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표가 깨졌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됐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모처럼 늦게 와서 되게 친다는 말이 있죠. 강남 1번지, 정치 1번지에서 한번 늦게나마 되게 쳐보겠다 하는 그 기도가 깨졌습니다. 그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DJ의 공천 헌금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DJ가 아마 DJ한테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 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거의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선거를 하는 데는 훨씬 부족했지만은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2시간에 제가 1등이야. 그게 사람들이 그냥 놀래고 난리 법상이 났어요. 그냥 아유 김경재가 어떻게 강남 갑구에서 1등을 한다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부재자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김경재에게 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유 잘못하면 정말 이거 기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나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제가 동계로 들어갔더니 막 그야말로 DJ가 버선발을 벗고 나와서 나를 손으면서 오이 나는 진짜 자네가 이길 줄 알았네 하면서 반갑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준 돈 좀 부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3천만 원 줬으니까 지금으로 오면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1억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돈 부족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거 갖고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박지원이가 다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혀 거짓말이야. 박지원한테 1원도 받은 적이 없어. 박지원은 그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비례대표를 좀 하고 싶어 했는데 비례대표 차례가 오지를 않아서 그냥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다가 내 밑에서 비서경으로 일하고 있었던 미스김이라고 있어요. 미스김하고 가끔 픽업에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다니고 그랬지 그 사람이 선거는 해준 적도 없고 돈을 1원 한 푼도 나한테 준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DJ한테 가서 김경재 선거는 내가 다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그 박지원이가 다 커버해 줬다면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웃었죠. 바로 그 미스김이 그 후에 아까 우리 특보 중에 하나 막내 유종군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거룩한 목사님으로 사역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공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92년에 우리 김상현 선배가 야, 너 그 강남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한가락 하던데 나하고는 참 친합니다. 저하고는 참 친합니다. 옛날 삼성기업 반대운동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제가 공보비서 그 양반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아주 친했죠. 자네는 그 미국에 갔다 와서 내가 보기에는 미국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많이 바꿔줬어. 뭐 견문도 높고 아야 형님 그러지 마시오. 아니야. 그래서 자네는 크게 쇼부를 치는 것이 좋네.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 1번지 신정치 1번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정치 1번지 종로로 나오게. 종로는 형님하고 가까운 이종천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천이 내가 잘 알지. 그러나 이종천이 장단점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한번 붙어. 안 되더라도 거기서 기반을 잡으면 이종천이는 멀리 안 갈 걸세. 그래서 이제 DJ 앞에 가서 이번에 제가 종로를 갈까 합니다. 자네는 왜 그 어려운 데만 가려고 그래? 원래 처음에 13대 때 강남 갑구를 가기 전에도 강남 갑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DJ가 저를 많이 애꼈어요. 어이, 자네 거기 어려워 이 사람아. 좀 뜬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우니까 나는 자네가 의정활동만 하기 필요해. 자네 강서 갑구를 가게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누가 쪼르르 들어가고 강서 갑구에 이원배 의원 있죠. 이원배 의원이 쫓아오더니 김특보 세상에 말이야 갈 데가 없어. 나가 그렇게 공을 세우고 있는 그 자리를 자네가 와버리면 어떡하는가. 나 좀 살려주소. 나 좀 살려주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원배한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물어물해서 강남 갑구를 가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종로를 간다고 하니까 DJ가 깜짝 놀라서 자네는 왜 그 어려운 데만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면 하고 망은 하고 그냥 뭐 하늘에게 맡기고 그냥
여기서 하랍니다. 뭐 상현이 형도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상현이 그 사람 괜히 자랑한테 자네한테 바람을 집어넣었구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당시에는 그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효재국민학교에서 3번 중에 2번째 합동유세를 하니까 소문이 쫙 도는 게 김경재가 이길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유세 같은 걸 하면 그렇게 남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량문서가 저에게 중대한 모량문서가 2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제 개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지루하지 하시더라도 조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신인 여배자 가수 유연실이라고 있었어요. 유연실이하고 김경재가 스캔들이 있다고 10만 장이 뿌려져 있어. 근데 유연실이가 친한 사람은 박경재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이름이 김경재, 박경재 비슷하고 또 박경재가 또 유펜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법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친해요. 걔하고 좀 친했어. 그 걔들이 밥 먹는데 제가 한 번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때 말썽이 좀 나고 어쩌고 했는데 하여간 제가 그걸 좀 정리하려고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유연식은 구정물 하나 찍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평민당의 날쌘돌이 이희춘이니 뭐 이런 친구들이 쫙 뿌려져가지고 이 청계천 근처에 그 인쇄물 찍는 데 쫙 조사를 해갖고 일주일 만에 잡아냈어요. 그걸. 덮쳐가고 잡아냈는데 그걸 보니까 이종찬의 우당기념관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어떻게 나왔냐? 이종찬 씨 지금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 할 겁니다. 거기서 봉투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딱 봉해진 흰 봉투에다가 주소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강이라는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작업을 하다가 보면 봉투가 가끔 풀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풀을 보니까 엉뚱하게 유연실하고 김경재 후보 어쩌게 나오고 얘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그 여자의 오빠가 영화 부감독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저는 그 후에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점심에 가서 그걸 딱 내밀었어요, 걔가. 그리고, 이거 곤란한데, 그 신문사를 들고 와서 신문에 4단, 5단으로 크게 나왔죠. 그리고, 또, 재미, 호남향후의 총연합회 김재위인가 하는 늙은 노인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호남향후의 몇십만 원, 이종찬 장군을 지지한다는 전면 광고를 신문에 때렸어요. 이것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소송하면 100% 아니 200% 재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DJ가 나를 부르더니, 어이, 그 좀 곤란한 일이 생겼네. 무슨 곤란한 일이요? 그 이종찬이가 우리 당으로 들어와 버렸어.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 내가 선거 소송해야 할 사람인데, 그러게 말이요, 이거 들어오고 좀.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내가 평생 몇십 년 동안에 DJ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 책상 지고 큰 소리.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야, 권노갑이 부인하고, 이종찬이 부인하고, 경기하고 55인가요? 56에 동기라도 둘이들이 이게 왔다 갔다. 아니, 왜 권노갑 핑계를 댑니까? 선생님이 문제지? 그런데 일단 들어오게 된 거야. 선생님, 나 참 놀랬습니다. 아무리 공천 가지고 이렇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김경재에게 이렇게 해요? 예? 아니, 김경재에게, 몇십 년을 모시는 김경재에게 그 기회를 안 주고 그 자리를 딴 사람으로 갖다 집어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DJ도, 천하의 DJ도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속된 말 잘 먹고 잘 사세요. 나이가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으로 탁 떠났는데 참 많이 울고 떠났어요. 지난
72년에 미국을 가서 72년 가기 전에 71년에도 내가 그 양반의 대통령 캠페인에 공보 비서를 했으니까 70년부터 그때 90이니까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공부하고 하면서 한민통 뭐 부의장, 민통연합 의장 등등 하면서 그 양반의 두 번의 망명을 제가 수발을 다 했어요. 아, 그런 사람에게 지역구를 그렇게 남겨버리면 됩니까, 이게? 예? 지금도 내가 DJ가 앞에 있으면 내가 손가락질하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DJ한테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깨름지가 아니라 나한테 전화를 막 10번 이상 했어요.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선거란 걸 해갖고 또 다시 돌아오고 어쩌고 한단 말이야. 한 번 단칼 쇼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미련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총재실을 갔더니 그 이문영 교수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김특보 오랜만에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옆에는 김대중 총재 옆에 있어요. 나도 정치 좀 해보려고. 아니 이 교수님 그렇게 정치적 판단을 못 하시면서 무슨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피투성이로 싸움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에 하얗게 그러니까 옆에서 뒤지고 자네 말이 너무 아니 선생님 왜 말 심합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는 뒤에 옆에서 고함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평화민주당 이거 뭐가 나요. 뭐 여기가 뭐 어쩌고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전라남도 순천 제 고향으로 보내줬어요. 땡전한 모습 없이 거기 갔습니다. 선거운동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인사하고 다녔는데 그게 15대입니다. 15대인데 제가 전국 최다 득표였습니다. 90.8%. 아, 고향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할 때 또 나를 갈아치려고 또 참. 그래서 나는 DJ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야당 후보로서 그 공천 헌금을 받고 그걸 이리저리 나도 3천만 원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리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껄쩍지근하긴 하지만은 이해합니다. 왜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엊그제 내가 뭐 밥 먹다가 광주에 임복진 선배를 만났어요. 임복진 선배가 2번 하고 3번째 이제 안 됐는데 공천을 살려고 청와대 가서 뭐 하소연도 하고 어쩌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아야 공짜로 하면 되냐? 헌금을 좀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반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10억 했었다고. 요새는 한 20억 정도 되죠. 내가 그 팔아고 5억 내겠으면 5억이 돈이야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공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밥 먹다 우연히 들었어요. 여러분 그저 아시죠? 가수 김상희, 김상희의 남편이 유흥군이라고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하나 위인데 MBC에 유명한 PD 했고 연설량 나오고 자기 아버지가 유청이라고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전라북도에.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처럼 풀타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공천을 좀 받겠습니다 하고 와서 돈을 7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뭐 하여간 얼마를 내놓으니까 동교동에서 아이 사람아
내가 자네 부친하고 인연해서 내가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 가져가게. 그랬다는 거. 그래서 유흥군 김상희 두 부가 감동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응? 그러면서 선생님 그래도 또 뭐 김경재 같은 사람도 필요할까? 뭐 돈 줘야 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져온 거니까 그냥 적은 돈이지만 좀 쓰십시오 하고 놔두고 나왔다. 알아서 가서 열심히 성공동 하소. 그러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공천이 뭐 왔다 갔다 하네. 공천이 딱 아무개 변호사들로 싹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상희 부부가 동교동을 쳐들어갔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김대중 총재는 없었을 거 현장에. 이효 여상가가 뭐 그 보따리를 이렇게 내주더래요. 응? 가져가라고. 그래서 김상희가 그걸 던져버렸대요. 바닥에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장에 있었던 그 당번하는 녀석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그 녀석이 그걸 모았어요. 모아갖고 다 싸가지고. 근데 7천만 원인가, 뭐 8천만 원인가 된다고. 근데 뭐 이 미스터 리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와서 의원님 막 돈을 막 던져버리고 어쩌고 해서 내가 줍느라고 뭐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DJ의 그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의 야당 대표로서의 돈 있는 사람의 돈을 좀 받아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쓰고 당에도 쓰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YS도 다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건 곤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북한을 갔다 와서 돈 주지 마라 하고 증언하다가 그냥 팽을 당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그때 2000년 제 16대 선거가 됐는데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5대 선거 저 국회에서 뭐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자타가 공인하게 그 저 의정활동 잘했다고 맨날 첫째면 둘째 이름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내를 잘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시골을 가니까 김병재 이번에 잘린다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잘려? 그거 잘린다는 게 틀림없다는 거야. 당시에 거기에 박아무개라는 시청의 하수구 처리 사업을 맡다가 오랫동안 돈을 쭉 번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이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는다. 네. 20억을 내기로 했는데 10억 먼저 내고 나중에 10억을 내려고 하는데 10억 돈이 없다고 빌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김병재 분이 뻔히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흠이 있다고 그 사람을 바꾸냐. 안 되면 내 손가락을 잘라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후보 교체 작업을 DJ의 동생 김대현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대현이가 담판을 했거든. 담판해서 그 사람 그 다음엔가 기가 질려서 그런지 세상 떠나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데 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가 흥분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야. 당시에 무슨
꽝태 의원도 나한테 전화 와서 아, 나 얘기 들었는데 김영 뭐 어쩌고 한광옥이가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어요. 한광옥이가 나중에 지는 뭐 잘 몰랐다 어물어물하지만 그쪽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지가 안 하고 지 부인 요새 좀 아파서 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부인이 전화하고 아야 김 의원님 뭐 어쩌고 나한테 위로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파 있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광옥이도 그때 그 분위기에 넘어가다가 내가 말썽이 나는 것 같으니까 나를 이제 바둑거리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한광옥은 직접 전화 안 했어요. 그 후에는 그만 내가 그 우정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대목이 좀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나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정이 떨어져서 내가 2번 하고 고향 순천 선거구를 떠나서 온 것입니다. 이게 다 공천에 벌어진 사건이야. 근데 공천에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에 DJ는 대통령이 돼 있었던 사람이야. 이게 문제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으로 DJ의 공천과 이제 비자금 문제는 별도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뭐 그렇게 큰 덩어리 돈이 뭐 미 동부 서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다는 얘기가 막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DJ의 비자금을 조사한 놈을 잡아가지고 처벌을 했어. 왜 그 조사하느냐고. 내가 그 사람을 까목소에 가서 만났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DJ가 야당 시절에 자기 뜻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돌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이해합니다. 물론 거기에 흠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양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땜시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가 만들려고 애를 쓰냐 말이야. 뭘 하려고. 원래 돈이 크면 자기 돈이 안 되는 거야. 옆에 놈이 다 뜯어먹어. 그래서 DJ를 핑계 대가지고 당시에 근처에 권문세가의 권신들이 다 해먹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아니 그 이름 좀 어제 대봐요. 중정 제3차장 이름. 응? 어? 어? 어. 안 나와? 어? 그 사람이 혐의가 뭐냐면 왜 DJ의 비자금을 조사했느냐는 건 혐의야. 예? 안 나와 이름이? 왜? 가버렸어? 최종흡이라고 국정원 제3차장이야. 내가 서울교도소의 집시법위원으로 집시법위원으로 석 달 열흘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지난번 거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양반의 혐의는 뭐냐면 DJ의 비자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비자금인데 요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쓴 경비. 왜 경비를 많이 썼느냐는 거예요. 이게 배임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건들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정원의 비밀 작업 예산에 뭐 흔히 말해서 8천억이 있거나 뭐 1조가 있거나 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병기 실장이 국정원장 할 때 무슨 청와대에다가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돈을 뭐 지원했다 뭐 그런 혐의 있었죠. 그것을 의뢰 관례상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처벌을 받았어. 근데 이것은 그냥 그보다는 좀 많은 돈인 것 같은데 그걸 수수기 위해서 뭐 미국의 무슨 회계사 그 관계된 사람 이런 사람들 작업으로 돈을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자 이거야. 어? 근데 그걸 조사하는 것이 국정원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6개월하고 2년 유죄 판결 받고 다 복역하고 나와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것만 하냐 이거 본질을 조사해야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벌이세요. 저는 생각보다도 DJ의 개입은 저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IMF가 일어나는 동안에 그냥 완전히 그쪽에서 권문 세가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냥 먼저 본 놈이 임자를 이거저거 주워 먹었어.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판치고 돌아다녀 지금도. 실실 웃고 다녀. 응? 요것을 잡아내야 돼. 적폐청산이야말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이구 또 1시간 가까이 됐네. 마무리하면서 지금 대법원장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대법관도 바꾸지도 못하고 그 판사 인사 내년 2월에 예정 그것도 제대로 못해. 어?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시비만 걸면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년 선거 때가 이거 질질 끌어가지고 이 판국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야. 뻔해요. 다 보여. 그런데 이균용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시비를 걸릴 것이 몇 개 있어요. 돈 문제에서 어디 차명으로 하고 뭐하고 나 그저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걸 걸릴 수 없는 전혀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을 못 찾느냐 이거야. 정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 책임자 하나를 뽑지를 못해갖고 무슨 놈의 나라를 끌어간다고 하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장 이 투표를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제 올스톱 할 거 아니에요. 올스톱. 응?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기로는 이 나라 사법부 판사 안에 저는 김일성 장학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근호 우리 대선 후보였던 오근호가 제기했던 거 있잖아요.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이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소위 좌파, 주사파 이쪽을 지도하고 있다는 율사 출신의 그 경력이 다 애매해. 난 그 사람 그 주장에 상당히 동의해요. 그것도 조사하세요. 그때 시험을 누가 냈고, 시험관이 누구고, 문제가 뭐고. 박원순이가 여기에서 자기가 마음 그랬던 모양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등고시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누가 야, 네 어떻게 합격했냐고 내 아는 문제만 나왔더라 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여기는 그 장비호 탐정 같은 사람, 형사 콜롬보 같은 사람, 그걸 조사하고 연구 과학적으로 착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이 국가가 기강이 유지되는 거야. 응? 맨날 앉아서 코인 장산하고 이리저리 돌리고 주식 처리하겠다고 누구한테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따구 소리를 하니까 짓을 하니까 설사 그것이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저것들도 뻔히 같은 패거리구나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법원장 후보 부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응? 어물어물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나머지 3년 반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니 해킹 가능성이 많다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한 얘기. 뻔해요, 다 뻔해. 그걸 해가지고 전문가들 갖다 붙여요. 그냥 찾아낼 테니까. 왜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에? 그리고 앉아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외국에 가서 뭐 이거 하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외교의 승리가 내지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승리라는 것은 이 나라 국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 글자를 쓰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 그거 입고 가서 하면 되는 거야. 크게 실수하지 않고. 엉뚱하게 문재인처럼 가서 중국에서 혼자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런 한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건 다 이 나라 국력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국내 정치를 잘 하셔야 돼요. 국내 정치. 이재명이가 하는 꼬락선이 보세요, 저게. 예? 참 어이가 없어. 근데 이것을 단호하고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국정원과 법무부와 이런 사람들이 행안부와 이런 사람들 중앙선관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성하고 보다 아이고 쟤들 가지고 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응? 나는 이번에 이 사건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누구야 김태우 당선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힘을 잡고 있구나 해서 이 진교림 그 사람이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요새 보니까 인용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조사한 것에 보면 거기가 더불어민주당 표밭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군소정당 하는 사람들 한두 명 빠져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직도 그것도 애매해요. 애들 장난같이 보여.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선거운동을 한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대편이 뭐니 하는 사람들이 글쎄 옳시다. 그렇게 캠페인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돌아다니고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갑자기 누구야. 송영기가 나와서 이제 판을 벌고, 저기도 복잡해요. 복잡하지만은, 밤새워 그걸 잘 연구를 해서, 저거에서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완전히 이건 보따리 쌓여 파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밤새워 연구하세요. 천하의 재주를 모으고. 권력의 칼과 예산권과 모든 행정 조직을 다 동원하는 현직 정부가 그렇게 정치적 위기를 핸들하는데 허둥대냐 말이야. 대통령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면 재수가 좋으면 지금 한 100몇십 명 정도 남았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주말을 살짝 넘어가면서 우리 조회수 5만 명이 넘어가면 자축 파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